저 빨간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저 영어, 제가 뭐 영어 실력이 짧아가지고 하는데 정유라 국제선마연맹 제 프로필입니다. 아버지 정윤회가 헤드 서버드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지금까지 일해오고 있다고 해석되는 건 맞죠? 헤드 서버드. 지금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유라가 자기 프로필에다가 어떻게 올려놨냐면 네. 우리 아버지 정윤회가 현재까지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의 보좌관으로서 일해오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과거에 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아니 이 해석을 하면 그렇다니. 해석을 하면 영어 그렇다는 표현이 겁니다. 네. 이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2014년도에 저 프로필을 올려놓은 건데요. 여러 인민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최순실 씨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뭐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게 취미다 이렇게 호가호위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저 딸도 저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호가호위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저렇게 젊은 친구가 거짓으로 저렇게 프로필을 올리고 저는 최순실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도저히 신뢰가 안 갑니다. 예? 도대체 신뢰가 안 가고요. 정윤회 씨가 지금 뭐 대통령님 보좌관 맞습니까? 아닙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최순실 씨를 고발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수사를 촉구합니다. 우리 청와대에다가 촉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지금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만약에 검찰에서 보고 있다 그러면 최순실 씨와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풍문도 수사의 단서가 됩니다.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북한에 동의를 구했다, 결재를 받았다 이런 부분들은 많은 논의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지금 그 당시 2007년 14 남북 정상선언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자, 이게 지금 14 남북 정상선언인데요. 3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 어로 수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발적 충돌이 예상되는 서해 어디입니까? NLL이거든요. NLL에다가 공동 어로 수역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영해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번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야당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제2의 NLL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우리 영해를 포기한 겁니다. 안보실장님. 예. 대통령이 우리 영해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영이 포기는 안 됩니다. 실장님, 이게 NLL 인근에 공동 어로수역 남북한이 같이 고기잡이 하자. 이거 영해 포기 아닙니까? 그때 당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공동으로 수역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김장수 꽃꽃장수가 11월 달에 올라가가지고 합의를 안 해준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예, 그럼 그나마 그게 다행인 거예요. 자, 여기에 이 지금 남북 정상회담 준비기획단 그 당시 2007년 10월 4일 날 작성된 자료를 보면요. 더 기가 막힙니다. 한강하구 공동이용사업은 골재 판매 수익 이래가지고 한강하구를 북한하고 같이 모래 파서 팔아먹자는 거예요. 이 당시에 기획단에서 자기들이 설명해놨어요. 한강하구 골재 부존량은 10억 8천만 입방메타로서
수도권에서 20년 이상 사용 가능한 규모, 현 북측산 바다모래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28억 불. 예? 이런 거예요. 28억 불이면 대략 계산해도 3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1조 5천억이 북한에 가는 거예요, 이게. 이 한강하고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한강하고도. 자, 배 한번 띄워주세요. 안보실장님, 여기가 어딘지 압니까? 지금 우리 선량한 주민이 낚시하고 있죠. 예. 이게 연평도입니다. 그런데 저 떠오는 배 있죠. 저게 중국어선입니다. 다음 한번 보십시오. 이게요, 연평도 언덕에서 찍은 겁니다. 연평도 언덕에서 바로 앞에 지금 수십 척의 배가 있습니다. 저게 중국 배들입니다. 중국어선들입니다. 만약에 이때 14선은 이게 성사가 되어가지고 김장수 장관이 여기에 11월 27일 날부터 29일 그 실무장관에 의해서 이걸 만약에 합의를 해줬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북한 배, 중국 배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NLL을 포기하는 거예요. 더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지난 10월 4일 올해입니다. 14선은 9주년 행사장에서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사상 최악의 남북관계 또 사상 최대의 안보기는 박근혜 정권의 안보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무모함이 드러낸 결과다. 해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14정상선은 합의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정상선언에 의해서 NLL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분을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색깔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안보실장님. NLL은 이미 우리 영해와 같은 개념으로 정서상 굳혀져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현재 전혀 흔들림 없이 지켜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거 끝나고 잠깐. 요거 우상호 의원님 질의 끝나고 예, 우상호 의원님 질의 끝나고. 예. 실장님, 지금이 4시 29분인데요. 아까 여야 합의로 통보한 시간이 4시 반입니다. 민정수석이 출석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건 제가 나중에 물어볼게요. 아니, 일단 제가 물어보고. 예.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네. 지금 답을 하는 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짧게만. 다시 한 거는 또 위원장님이 물어볼 텐데. 하냐, 안 하냐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실 겁니다. 네. 참석 안 하시죠? 네. 아니, 이게 뭐, 길게 말씀하시는 건 위원장님 말씀 답변하시고. 네. 전 사실관계만. 지금 그 받으신 쪽지가 이제 청와대에서부터 전해온 쪽지일 텐데, 네. 지금 실장님께서 우병우 민정수석과 직접 통화하셨습니까? 직접은 못했고 우리 정무수석이 아니에요. 제 질의 시간인데. 실장님께서 직접 통화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직접 통화한 결과. 네. 자리를 좀 떠도 되겠습니까? 우 대표님 질의 끝나고 제가 수석이 네. 아니에요. 우 대표님 질의 끝나고 잠깐 나가셔서 우병우 민정수석과 최종적으로 네. 실장께서 직접 통화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다시 질문 씨가 다시 부정해 주시죠. 예. 미안합니다. 네, 아닙니다. 뭐. 제 질의 시간을 처음부터 다시 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신문별로 쭉 의혹이 제기된 걸 보시면 좀 산만하실 거예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최순실 게이트라고 명명된 이 문제는 사실은 세 개의 카테고리로 보시면 매우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의 지시나 권고를 받아서 안정범 수석이 기업 모금에 관여해서 기업들이 이틀 사이에 돈을 만들어서 재단에 돈을 태웠다. 요게 하나의 카테고리입니다. 안정범 수석은 그 부인하고 계시고요. 그 기업이 자율적으로 했다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는 그렇게 재단에 돈이 태워지니까 문화 권력자인 차은택 씨를 지명해서 여긴 최순실 씨와 관계가 있다고 이제 제기되는 의혹입니다. 이게 돈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문화계의 에이스들을 딱 모아서 재단의 활동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문화 권력자인 차은택 씨가 국정을 농단하고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하면서 자기가 친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회사에 일감도 나눠주고 뭐 등등등 국가의 일을 독점했다. 이런 게 하나 두 번째가 되는 것이고, 이게 국정농단 게이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최순실 씨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최순실 씨의 따님 관련해서 독일에서 생긴 승마, 그다음에 이화여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굉장히 다른 이 사안인데 거기에 키워드가 계속 최순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 안정범 수석이 나왔다 들어가기도 하고, 이승철 씨가 나왔다 들어가기도 하고, 차은택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도 하고, 또 이화여대 총장이 나왔다 들어가기도 하고, 뭐 지도교수가 나왔다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사실은 카테고리는 그 세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안정범 수석을 저희가 믿습니다. 같이 현역원 하실 적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개혁적인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태박하시고 훌륭한 정치인이면서 행정가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권력의 권부에 있다 보니 일정하게 기여하신 것으로 의혹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분명히 돈이 모아졌기 때문에 돈을 모았는데, 그러면 안정범 수석이 개입을 안 하셨다면 누가 도리 없이 돈을 낼 수밖에 없었냐. 근데 이승철 씨가 아무리 상근부회장이지만 그분이 주로 모았는데요. 이승철 씨 보고 대기업들이 이틀 만에 그 수백억의 돈을 모았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성립이 좀 어려운 얘기가 아니냐. 그렇다면 이승철 씨가 주로, 안정범 수석의 말이 진실이라면 이승철 씨가 안정범 수석을 팔아서 돈을 모았다는 얘기인데, 이승철 씨는 얘기 안 합니다. 안정범 씨도 얘기 안 하고요. 두 분의 오늘 진술 내용은 이승철 씨가 지난번 국감에서 말한 태도와 똑같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두 분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아주 똑같이 답변을 하고 계신데요. 결국 우리가 의혹을 해명해야 되는 건, 돈을 낸 기업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돈을 내게 만든 곳이 어디냐, 이것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정범 수석은 아니시라고 계속 하시니까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틀 만에 수백억을 돈을 냈다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례재단 이후로 이게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유사성이 자꾸 확인되는데요. 재단의 취지는 좋습니다. 한류를 육성하고 문화 육성, 또 스포츠 육성, 인재를 육성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취지가 좋지만 실제로는 돈을 모으는 방법이 비정상적이었고 정경유착의 의혹이 있다는 것이 이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이 사회공헌하는데 왜 문제냐? 맞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은 더 권장해야 되는데, 기업의 사회공헌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기업의 특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도 기업이 사회공헌을 많이 하는데 저렇게 전 대기업이 하나의 사회공헌 아이템을 같이 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모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진 않죠.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은 문화예술을 키우고, 어떤 기업은 복지 쪽에 더 치중을 하고, 어떤 쪽은 해외 교류를 치중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사회공헌의 정신에 맞죠. 문화 사업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권력이 관심 있는 사업에 전체 대기업을 동원하는 방식, 이게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의 자화상으로 맞냐? 저는 취지가 아무리 좋지만 방식과 절차와 그 과정 자체가 다 옳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밝혀야 할 문제고요. 두 번째는 미르K 재단이 만들어져서 개입하는 사업들이 좀 고약합니다. 특히 가능한 한 대통령 사업에 관여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외교안보 수석님 답변 준비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창립한 지 몇 개월 안 되는 재단들이 대통령 순방 사업에 그렇게 여러 사업들에 관여할 수 있느냐. 제가 출판사도 했고 프로덕션도 했고 제가 시공테크도 잘합니다. 네, 다 망했지만 제가 한 사업은 절대 청와대의 아이템을 못 답니다. 창립된 지 검증된 회사나 검증된 재단, 검증된 사람들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와대는커녕 문화부 사업도 못 따냅니다. 그것이 수많은 문화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기 수석님 미르K 재단 잘 아세요 원래? 원래 잘 아셔서 그거 대통령 순방 때마다 그쪽 관여하도록 허용하셨나요? 대통령 순방 그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여한 그 재단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수석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 재단들을. 그죠? 저희 대통령 순방 프로그램의 일부를 맡아서 한 재단으로. 아니, 또 외교 순방한 사업들의 프로그램들은 다 점검하시잖아요. 수석, 그래도 외교안보 수석이신데. 근데 미르K 스포츠 재단이 처음에 어떤 사업을 만든다고 할 적에 여기 어디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왜 이런 게 끼어 들어오지? 그렇게 의문을 안 가셨나요?
저희들이 그 관계부처하고 모여서 네. 그 회의를 하면서 그 아이디어를 내고 그럴 때 같이 참여해서 아니, 이게 이제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데 적어도 순방의 프로그램 각을 책임져야 할 수석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업들이 끼어들어오면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물어보셨어요? 그건 아까 뭐 저희 안수석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경련에서 네. 그 저희 그 문화 창조라든지 또 문화 네. 인성이라든지 창조 경제에 네, 그 정도로 하시죠. 그런 걸 한- 네. 제가 수석님을 괴롭히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전경련은 돈은 냈지만 미르케이가 어떻게 사업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각 개별 대기업도 모릅니다. 돈만 내고 끝난 거예요. 무슨 전경련이 그 사업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청와대에 연결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게 교육문화수석인지 외교수석은 아니시잖아요. 모르실 거라고. 실장님, 이런 경우는 교육문화수석들이 추천합니까? 관계부처라는 게 교육문화수석이 하신 건가요? 그것도 모르시죠? 글쎄,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못 글쎄요.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는 건 모든 게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어서 생긴 겁니다. 평소 때는 과거 정권에서는 없었던 일이 왜 유독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왜 모든 의혹이 출발했고 왜 그 사업들이 이렇게 됐냐 하는 것이 의혹의 핵심인데 아무도 해명을 안 하고 관련 없다고만 다 가르치고 하니 의심이 증폭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당무 수사를 통해서 공명대통령이 해줘야 할 텐데 관련된 청와대 부서들도 분명한 진실에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사람이 풀지 않겠냐. 다만 안타까운 것은 국가 장래를 위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왜 이런 의혹과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아주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취지가 좋아도 그 절차와 과정이 불분명하고 특정 비선 실세의 압력 때문에 부처와 청와대가 농단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그건 안 돼요. 조사 과정에서 뭐 잘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안 되시면 다 알아요. 알면서 그러시거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영 의원님, 그 혹시 그 질의 내용 중에 비서실장에게 질의하실 사항이 계십니까 지금? 혹시 안 계시다면 제가요, 그러면 비서실장님한테 질의할 건 추가 질의하고 그렇게 예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지금 비서실장님은 잠깐 용무를 보시고 우병우 민정수석과 통화를 직접 하셔가지고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그 분명한 답변을 최종 답변을 받아서 이 위원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15분 동안 국감 중지 선언합니다.